사실 그때가 모차르트가 3살 때였는데요. 가르치지도 않고 누나가 이제 배우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었었던 그 모차르트가 누나가 이제 건반악기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서 그대로 외워서 그걸 쳤다는 거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3살이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관심이 모차르트한테 아니, 넘어갈 3살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그러니까 뭐 저도 약간 과장된 거 아닌가요? 이거 원래 위인들 얘기는 뭐 이게 뭐 누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아니 막 3살 때는 사실 그냥 3살 때 이럴 때인데 걷지도 잘 못할 텐데. 그렇죠. 말도 제대로 못했을 나이에 가르치지도 않았었던 음악을 외워서 말이 그것도 되나? 연주했다는 게가 사실 믿기 좀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 그 한 번만 모차르트가 그런 행보를 했다면 우리가 못 믿을 텐데 그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는데요. 먼저 4살이 되면 그 모차르트가 작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작곡을 4살에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죠. 4살에 말도 네. 잘 제대로 못할 텐데. 네 살에 작곡을 시작한 모차르트는 이제 계속 그 작곡을 해나가는데 5살 때 작곡한 악보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게 진짜 궁금하다. 나 못 믿겠는데. 저기 4살 필기체가 아닌데요? 그 모차르트가 쓴 거는 아니고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치는 걸 아버지가 놀라서 옆에서 받아 적은 건데요. 한번 음악을 듣고서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 근데 이걸 좋아하네요. 따라라라 이걸 좋아하네요.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어떻게 5살이 사실 음악적으로 대단한 곡은 아니고요. 아주 짧아요. 10마디 정도 남짓한 건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었었던 거를 이제 창작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타고났네. 이렇게 작곡을 시작했던 모차르트는 계속 작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음악들을 남게 되는데 지금 방금 들었던 것보다 조금 그 몇 달 후에 작곡된 곡이 또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와. 전문가가 봤을 때 대단한 거죠. 아니,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가 들어도 대단하지 않나요? 이거는 나는 못 믿겠어, 아직까진. 그렇죠. 5살은 좀. 아 이거 영상 증거가 있어야 되죠. 아니, 걔가 직접 어렵겠다. 치고 있는 치는 걸 모습을 봐야 돼요? 봐야 돼. 지원 씨는 계속 못 믿겠다고. 네. 그렇죠. 아까 곡과는 완전히 또 네. 다르죠? 아예 다르네. 이거는 미뉴에트라는 춤곡이거든요. 그 처음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조금 더 그 느낌도 살리고 더 훨씬 네. 예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만 비교해봐도 요 몇 달 사이에 작곡 실력이 금방 늘었고 한번 음악에 관련된 거는 뭐든지 그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케이리 씨, 모차르트가 작곡 말고도 또 천재성을 보인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모차르트 아버지의 친히 남긴 기록을 보면 네. 모차르트 아버지가 친구들이랑 같이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모차르트가 자신도 껴달라고 했어요. 근데 모차르트 아버지가 아니 너 바이올린 배워본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냥 옆방에 가서 놀아라고 했는데 모차르트가 계속 울면서 졸랐던 거예요. 아, 한번 시켜보자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6살 모차르트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바이올린을 연주해낸 거예요. 와. 그래서 모차르트 아버지도 그 모습 보고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누가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분이. 아, 친구분이. 그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편지. 맞아요. 그때 야, 나 편지만 진짜 있어서. 믿을 수가 없는데. 교수님 근데 한 번도 안 쳐본 바이올린을 바로 이렇게 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음악가인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놀랐겠어요. 진짜 그렇죠. 감격스러웠겠다. 이게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신동이라는 사실에 이제 엄청 흥분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모차르트는 자기 음악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이 인물을 한 명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요한 크리스찬 바하입니다. 바흐. 아, 바흐와 동시대였군요. 와 신기하다. 네, 여러분한테 익숙한 그 바하의 아들이에요. 그 바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아니라 아드님. 요한 크리스찬 바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요한 크리스찬 바하의 교향곡을 듣고서는 그 모차르트가 엄청 감동을 받아서 교향곡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 6살 모차르트가 첫 번째 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네. 또 한 번 이제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교향곡은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로. 그런데 피아노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오케스트라. 플룻, 그 클라리넷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이들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그렇죠. 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장이 대조적인 악장이 여러 개로 되어 있고 그 악장마다 주제가 달라서 이 구성이나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극적인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꽤 어려운 곡이고요. 이것을 그 8살 나이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상상도 안 해냈으니까 가히 신동이라고 할 만합니다. 어떻게 해냈지? 그래서 모차르트를 이게 그냥 만들어진 천재가 아니라 신이 짤츠부르크에 일으킨 기적이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곧바로 이것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것이요? 보통 네. 세계사에서 계획하는 건 반란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나요? 그치 그때 있었으면 무조건 했겠어요. 신동 아이를 소개하는 근데 바이올린 신동. 만약에 저때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대박이었겠다. 대박났을 거예요. 바로 다이아 버튼을 아, 기발한 답변이 나올 줄은 알았는데 상상 초월인데 아버지는 그 자식의 재능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이제 글로벌로 가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행을 계획하면서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일일이 연주 계획, 그러니까 연주 일정, 그다음에 그 루트 이걸 직접 짜거든요. 매니저네 매니저. 그렇죠. 진짜. 매니저이자 그리고 또 연출가이자 선생님이기도 스타일리스트. 했고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자신의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아들의 뒷바라지만을 위해서 온 전성을 또 쏟게 됩니다. 와, 자, 그러면 그 이 투어를 떠날 때쯤에 모차르트 모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직도 애기일 텐데. 아 진짜 애기네. 애때다. 애때. 네, 7살 무렵의 모차르트인데요. 영락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럼 이 7살 아이가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유럽을 돌았는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짤츠부르크에서 떠나서 뮌헨 거쳐서 그다음에 마나임, 프랑크푸르트, 그다음에 벨기에 브뤼셀을 간 다음에 프랑스 파리로 넘어오고 와. 여기서 런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월드 투어가 비행기 많네. 타도 힘든 거리인데. 와, 다 돌았네. 전 유럽을 돌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아, 그 어린 나이에 저런 일정을 소화했다고요?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획했던 여행 기간이 무려 3년 반이나 와. 됐죠. 3년 반이나 와. 됐죠. 쉬지도 못하고 3년 반을 계속 3년 반을 살려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 어린 초등학생. 그리고 이 유럽 투어에서 모차르트는 대단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먼저 이제 프랑스에 가서는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5세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루이 15세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밥 먹는 테이블에 모차르트 직접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 그래요. 와. 그리고 런던에 갔을 때는 영국왕 조지 3세 앞에서도 연주를 했는데 조지 3세가 그때 받은 감동이 너무 커서 나중에 길에서 그 모차르트 부자를 마주쳤는데
친히 마차에서 고개를 내밀어서 손을 흔들어 줬다고 해요. 엄청난 환대를 받은 건데 벌써 성공했네. 아니 케이리 씨 그럼 이 유럽 투어 때 모차르트의 연주를 본 역사적 인물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있어요. 이제 모차르트가 7살 때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공연했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고 파우스트 같은 걸작을 남긴 끝에 그 공연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트는 그때 14살 소년이었는데 훗날에도 모차르트 연주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파우스트에 적합한 오페라를 착곡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대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연주 여행을 통해서 모차르트가 음악가로 성장하는 동안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트 역시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사실 모차르트가 늘 유럽의 왕실이나 귀족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우아한 연주만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모차르트 아버지가 직접 연주회를 기획해서 이제 돈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이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라 중산층이나 허름한 선술집에 서민들인 적도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어린 모차르트가 건반 악기로 깜짝 쇼하는 것 같이 그 문구를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유치한데 지원 씨가 읽어줄래요? 소년이 건반을 헝겊으로 완전히 덮고 연주를 하고 어떤 음이나 화음을 들려줘도 다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솔깃하죠?